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벌써 6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무슬림들의 금식 성월인 라마단이 이르면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매년 이 기간에 무력 충돌이 벌어졌던 예루살렘에는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우수경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우 특파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의 어딘가요? 네, 저는 지금 예루살렘 알-아크사 사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슬람교와 유대교 모두 성지로 여기는 곳인데요. 때문에 매년 라마단 기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갈등이 커지면서 충돌이 일어나곤 합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기습 공격 당시 작전명을 알-아크사 홍수라고 했을 정도로 갈등의 중심에 있습니다. 네, 이제 곧 라마단인데 올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전쟁 중에 맞는 라마단이다 보니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라마단 기간 동안 결집해 사원으로 행진하라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돌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어제가 이슬람교에서 가장 중요한 금요 예배가 있는 날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보안 검색이 강화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일부는 담을 넘기도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더 큰 폭력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라마단 이전에 휴전은 어렵다고 봐야 할까요? 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라마단 이전 휴전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 전쟁은 전 세계 아랍 국가들을 자극할 수 있어 이스라엘로서도 부담인데 하마스가 이 점을 노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은 다음 주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과거 일본에서 한 종교단체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장해 퍼뜨려 논란이 됐던 EM이란 미생물 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친환경 용액이라며 전국 여러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토피를 예방하고 청소할 때도 좋다고 홍보까지 하는데 JTBC가 성분 검사를 의뢰해 봤더니 홍보와는 달리 오염균이 검출됐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 커다란 통에서 액체를 받아가기 위해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화장실, 하수구, 싱크대 그런 데다가 부어놓고 가려운데도 좋고 뭐 다 좋더라고요. 피부에. 주민들이 받아가는 액체의 이름은 EM, 유용한 미생물이라는 뜻입니다. 미생물 80여 종이 들어있어서 세척과 탈취에 효과가 있고 여드름, 아토피 등 피부에도 좋다며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EM 용액을 흙에 섞어서 하천이나 강물에 던지는 이른바 흙공 던지기 활동도 활발합니다. 지자체나 기업 등이 친환경 활동으로 많이 하는데 지난해엔 새마을회가 김건희 여사를 초대해 흙공 던지기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EM 관련 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96곳. 이 가운데 53곳에 최근 5년 사이 투입된 예산은 211억 원에 달합니다. 지자체 18곳은 세금으로 생활용 EM 사업을 하게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글쎄요. 여기저기 쓸 일이 있으니까 친환경 뭐 이런 거 해서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납품업체에 정기 검사를 맡긴다고 했지만 결과에 대한 판단 기준은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딱 정해져가지고 하는 그런 적이 아니잖아요. 취재진은 주민센터 한 곳에서 받은 EM을 경북대 차세대 시퀀싱 센터에 분석 의뢰했습니다. 검출된 미생물은 약 4천여 종, 유산균이나 효모가 대부분이었고 중요하다고 꼽히는 광합성 세균은 극미량이었는데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등 오염균도 검출됐습니다. 키우면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가 자랐는지. 점점점 경쟁이 붙으면서 이게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광고해서는 안 되죠. JTBC 김지아입니다.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소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쇠고기 공급 차질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20년 동안 목장을 운영해온 셰인 씨. 지난달 텍사스주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해 목장을 위협하자 셰인 씨는 소들을 남겨두고 재빨리 대피해야 했습니다. 불길이 잡혀 목장으로 다시 돌아온 셰인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소 50마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I wasn't scared of it. I was more angry, I guess. Just 20 years of, taking care of this. It's extremely hard to see them suffering. I mean, they're just, like I say, I've raised some of them since they were babies, 텍사스주 농림부는 이번 화재로 지금까지 소 3,000마리 이상이 폐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We've lost over 3,000 head, which is a very small number. That will double or triple easily. We've got cattle that we're going to have to euthanize because of the damage to their.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은 미국 쇠고기의 30%가량을 생산해온 지역인데요. 텍사스주는 미국 내 쇠고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어깨까지 차오른 물 속에서 보트가 다니며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2만 채가 넘는 집들이 물에 잠겼고 다리 8개가 무너졌습니다. 산사태까지 발생해 가옥 10여 채가 매몰됐고 8만 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산악 지역에 사는 주민이 많은 탓에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Dengan data korban yang meninggal berjumlah 16 orang sampai pukul 16.00 dan 7 orang masih dalam pencarian. 우유니 사막의 나라 볼리비아에도 물난리가 났습니다. 쏟아져 내려오는 흙탕물을 막느라 중장비까지 동원하지만 역부족입니다. 볼리비아는 2월부터 이어진 폭우로 브라질과의 국경 지역에 아크레 강이 넘치면서 40여 명의 인명피해가 났는데 피해 지역이 수도 라파스까지 확대됐습니다. La mazamorra se ha entrado por el pared del cerro de allá de arriba, que de esas construcciones de allá arriba, se entró todita la mazamorra por acá. Está tapado hasta el techo. 사막 위의 도시 두바이에도 난데없는 홍수가 났습니다. 1년의 비가 100mm도 오지 않는 곳인데 불과 6시간 동안 그 절반인 50mm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이 마비됐습니다. 사막 도시라 배수 용량이 적은 탓에 공항 활주로까지 잠기면서 항공편까지 10여 편 결항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10여 년 전부터 부족한 비를 만드는 인공 강우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최근의 기후변화와 맞물리면서 이번 같은 기습 폭우를 불러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대전시가 주관한 정화조 공사 중에 허술한 안전조치로 시민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땅을 파고 제대로 메우지 않은 채 천으로 덮어만 두었다가 상가에 들어가던 시민이 함정 같은 구멍에 그대로 빠진 겁니다. 구멍 안쪽으로 끊어진 철근들이 튀어나와 있어서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전화통화를 하며 걷던 남성이 갑자기 땅 아래로 푹 빠집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달려와 남성을 구멍에서 꺼내고 잠시 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주말 오후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구덩이가 있을 거 생각하면서 천을 밟았겠어요. 멧돼지 잡으려고 함정 파는 것처럼 그냥 천만 딱 덮어나가고 그냥 그 밟아가지고 빠져버린 거죠. 사고 지점에서는 정화조를 폐쇄하고 오수관로로 직접 연결하는 직수공사가 대전시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땅을 파낸 곳을 제대로 메우지 않은 채 천을 덮어버렸고 이 사실을 모른 채 상가에 들어가던 시민이 그대로 구멍에 빠진 겁니다. 지금은 주차금지 삼각대들을 세워 통행에 주의하라는 표시를 해뒀지만 사고 당시에는 이마저도 없었습니다. 당시 상가에 입주한 교회에 가던 피해자는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목격자는 어린아이나 주차하던 차가 빠졌으면 어떡할 뻔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부에는 뭐 철근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고 만약에 아이들이 뛰어가다가 거기 넘어졌다고 그러면은 큰 더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사고가 난 다음 날 아침 뒤늦게 땅을 다시 메우고 다졌습니다. 대전시는 시공사와 협의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최근 SNS에서 퍼지고 있는 전기 충격 장난감 영상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전기 볼펜이에요. 피카츄 될 뻔했네. 뭐예요? 이런 거 왜 만든 거야 이거? 평범한 볼펜처럼 보이지만 윗부분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가해집니다.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장난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제 사촌 누나가 전기 충격 장난감으로 갖고 와가지고 그냥 따끔 할 줄 알고 그냥
조금 만졌는데 엄청 아파가지고 5분 동안 눈물 막 찔끔찔끔 나가지고 막 겁나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애들이 해도 되는 거 맞냐고. 학교 근처 대형 문구점에 가봤습니다. 볼펜뿐 아니라 껌, 라이터 모양의 다양한 전기 충격 장난감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포장지엔 심약자와 임산부에게 사용하지 말라, 만 14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있지만 그냥 말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제일 좋아해요. 그래요? 근데 이 14세 이상이라고. 걔네가 제일 많이 사가요. 장난감들의 전기 충격이 얼마나 강한지 측정해봤습니다. 가전제품에 쓰이는 전압과 맞먹는 200볼트까지 튀어오릅니다. 110V 지금 100V가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200도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전기가 순간 발생했다가 끊겨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준은 아니지만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전류가 목에 대든 어디 대든 그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는 인공심장이라든가 몸에 인공 제세동기라든가 몸에 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위험할 수 있겠죠. 그건. 인증을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 충격 장난감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 기준이 없다며 국제 기준으로 볼 때는 위험도가 낮아 판매 승인을 내줬다고 해명했습니다. 혹시라도 큰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이 사용 빈도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사고 빈도가 올라가죠. 상황이 변화하면 저희도 안전 기준 마련. MBC의 취재가 시작되자 문구점 측은 체인 매장들에 있는 해당 제품들을 모두 회수해서 폐기를 한 뒤 더 이상 동종 제품은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집안에서 떨어져 나온 나무 조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계단 주위에도 부서진 타일 조각 등이 가득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5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발생한 상가주택 가스 폭발 사고의 현장 모습입니다. 이 사고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온몸에 2에서 3도가량의 화상을 입었고 이웃 5명이 다쳤습니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고 일어나 담뱃불을 붙이려고 하자 폭발이 발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보니 그가 도박 등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빚을 져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검찰은 A씨가 중국에 있는 아내와 채팅 과정에서 엉뚱한 생각을 할 것 같다고 말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실험을 의뢰해 가스 누출 시점과 누출된 가스의 양, 폭발 당시 가스 농도 등을 재구성한 결과 A씨가 일부러 가스를 누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결국 A씨가 신변을 비관해 홧김 방화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 특수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구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전남 여수에선 9톤급 낚싯배가 암초에 부딪혀 9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유승현 기자입니다. 아파트 한쪽 벽면에서 시뻘건 불길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반대편에서 검은 연기도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11시 5분쯤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의 18층짜리 아파트 9층 한 가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50여 분 만에 꺼졌지만 불이 난 집 내부가 완전히 탔고 집 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같은 층 주민 등 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집 안에 여성과 함께 있던 40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대원들이 들것에 실린 부상자를 이송하고 구조 헬기도 날아오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전남 여수시 소거문도 해상에서 선원과 승객 18명을 태운 9톤급 낚시어선이 암초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큰 섬은 아니고 아위섬 정도에 부딪힌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탑승객들은 모두 구조됐지만 선장 46살 임모 씨와 선원 42살 정모 씨 등 2명이 얼굴과 머리 부분을 크게 다쳤습니다. 승객 7명은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무인 점포에서 돈을 훔쳐 달아났던 10대들이 붙잡혔습니다. 한 시민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도망치던 한 명이 붙잡혔고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이 나머지 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경기 안산시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남성 3명이 들어와 서성거리더니 단말기에 걸린 자물쇠를 망치와 멍키 스패너로 부숩니다. 단말기가 열리자 안에 있던 돈을 챙겨 달아납니다. 경보가 울려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이 쫓아가며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이때 한 남성이 발을 걸어 달아나던 3명 가운데 1명을 붙잡습니다. 근처 식당에 가려다 도망가던 용의자를 보고 붙잡은 겁니다. 이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잡아주세요. 차 문을 닫는가 동시에 2명은 지나갔고 이제 저하고 걔하고 정면으로 맞닥뜨린 거죠. 3명 모두 10대들로 현금 23만 원을 털었습니다. 3인조 중 2명은 달아났지만 경찰은 마침 이렇게 차에서 내린 한 시민의 도움으로 1명을 붙잡아 나머지 일당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정말로 다 저부터고 무서워서도 안 피해가는데 일단 피하지 말고 서로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지나가던 시민이 그렇게 도와주셔갖고 그 시민께 진짜 너무 감사해요. 10대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검거에 도움을 준 김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김 씨는 나 몰라라 지나갈 수 없었다며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가게 내 가게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러고 갔다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SBS 이태권입니다.